의사에게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국물도 거의 안 드시고 김치도 줄이고 모든 음식을 아주 싱겁게 드시고 계십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거나 식사량이 줄어든 분,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하는 분은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이 왜 몸에 꼭 필요한지. 둘째, 어떤 사람은 소금을 너무 줄이면 위험할 수 있는지. 셋째, 소금보다 먼저 줄여야 할 음식과 늘려야 할 영양소는 무엇인지. 오늘 내용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 부모님 식단을 챙기시는 분, 저염식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으로 의사에게 저염식을 지시받은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우선해야 합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소금 1g에는 나트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2000mg은 소금으로 약 5g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식품 성분표를 볼 때는 대부분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나트륨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은 왜 필요할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첫째, 체액 균형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는 물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이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경신호 전달에 필요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과정에는 전기적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 전달에 나트륨이 관여합니다. 셋째, 근육 수축에도 필요합니다.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장 근육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전해질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혈압과 혈액량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어지럼증, 실신, 낙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권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 것이 더 흔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미만, 소금으로는 하루 5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잘 생기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많이 먹고 라면을 자주 먹고 젓갈이나 장아찌, 가공식품, 외식을 자주 드신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무조건 줄이면 위험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트륨을 줄이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본인 상태를 모르고 무리하게 줄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을 너무 줄이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을 너무 줄이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혈중 나트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나트륨이
135mq/L 미만일 때 저나트륨 혈증으로 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뇨제 복용,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호르몬 문제, 과도한 수분 섭취, 심한 설사와 구토, 식사량 감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을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식사량이 줄어서 나트륨 섭취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은 많이 마시고 음식은 거의 안 먹고 소금까지 극단적으로 줄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은 처음에는 애매합니다. 기운이 없다. 속이 메스껍다. 머리가 아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몸이 축 처진다. 이런 증상은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지면 혼란, 균형 감각 저하, 근육 경련, 낙상, 의식 저하,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무조건 싱겁게 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가 더 중요합니다. 소금을 줄였는데 혈압이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금을 열심히 줄이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나트륨 섭취가 생각보다 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줄였어도 라면, 빵, 햄, 소시지, 외식, 국물, 소스에서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의 원인이 소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체중 증가, 복부 지방, 인슐린 저항성,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 음주, 운동 부족, 신장 기능 저하, 가족력 등이 모두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뚜렷하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소금을 줄여도 혈압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히 소금 민감성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소금에 민감한 사람은 나트륨을 줄였을 때 혈압이 비교적 잘 내려갑니다. 반대로 소금에 덜 민감한 사람은 나트륨만 줄여서는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혈압 관리가 소금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압을 잡으려면 식단, 체중,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음주, 약 복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금과 심혈관 질환, 연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금에 관한 연구를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너무 낮은 그룹에서도 심혈관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 해석입니다. 관찰 연구에서는 이미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식사를 적게 하거나 병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낮아진 경우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트륨을 적게 먹어서 위험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나트륨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 이뇨제 복용자, 식사량이 적은 분, 설사나 구토가 잦은 분,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나트륨 부족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국인은 나트륨을 어디서 많이 먹을까요? 한국 식단은 나트륨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라면, 햄, 소시지, 어묵, 즉석식품, 배달 음식, 외식까지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는 쉽게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에서 소금을 별로 안 넣는데
하지만 나트륨은 눈에 보이는 소금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 스프, 국물, 양념장, 소스, 가공육, 즉석식품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더기만 먹을 때와 국물까지 다 마실 때는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이것입니다. 김치를 아예 끊고 국을 완전히 끊고 모든 음식을 맛없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기, 라면은 국물 남기기, 소스는 찍어 먹기, 젓갈과 장아찌는 매일 먹지 않기, 가공식품과 외식 횟수 줄이기. 이런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오래갑니다. 여기서는 소금보다 먼저 줄여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려면 소금통만 볼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을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즉석국, 찌개류, 냉동식품, 배달음식, 소스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고량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더 많아집니다. 햄과 소시지도 짭짤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빵도 의외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빵,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은 나트륨과 지방이 함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분표를 보는 것입니다. 식품 성분표에서 나트륨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짠맛이 강한 음식만 나트륨이 많은 것이 아니다. 짭짤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칼륨, 나트륨 관리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 기능과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주로 채소, 과일, 콩류, 감자류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고구마,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키위,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거나 일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이나 저나트륨 소금을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칼륨은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나트륨 소금, 아무나 써도 될까요? 요즘 저나트륨 소금, 칼륨 소금이라는 제품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제품들은 보통 소금의 일부를 염화칼륨으로 바꿔서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방식입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 일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저나트륨 소금을 쓰면 건강한 소금이니까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나트륨 소금도 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많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정 사람에게는 칼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소금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MSG에 대한 오해도 정리하겠습니다. MSG, 즉 글루타민산 나트륨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MSG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FDA는 MSG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MSG는 나트륨을 포함하지만 같은 무게의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소금만 많이 넣기보다 감칠맛을 활용해 소금을 줄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MSG도 나트륨을 포함합니다. 많이 넣으면 결국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특정 조미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G는 많이 먹어도 되는 조미료가 아니라 소금을 줄이기 위해 소량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나트륨 관리가 더 복잡합니다. 첫째, 약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식사를 거의 안 하고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까지 극단적으로 줄이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충분히 못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음식으로 들어오는 나트륨, 단백질, 칼륨, 열량이 모두 줄어듭니다. 셋째, 여름철 땀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뿐 아니라 나트륨도 일부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만 계속 마시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설사와 구토입니다. 설사나 구토가 반복되면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어르신은 탈수와 전해질 이상이 더 빨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소금을 무조건 줄이세요. 보다 더 정확한 말이 필요합니다. 혈압, 신장 기능, 복용약, 식사량을 보고 조절하세요. 이것이 더 안전합니다. CHAPTER 12. 올바른 나트륨 관리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부터 줄이십시오. 국, 찌개,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식품 횟수를 줄이십시오.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줄여야 합니다. 셋째, 소스는 부어 먹지 말고 찍어 드십시오. 간장, 쌈장, 고추장, 케첩, 드레싱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넷째, 채소를 늘리십시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이라면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나트륨 배출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나트륨 소금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혈액 검사를 확인하십시오. 혈액 검사에는 나트륨, 칼륨, 신장 기능 수치가 나옵니다. 어지럼증, 무기력, 혼란, 반복적인 낙상, 심한 피로감이 있다면 단순 피곤함으로 넘기지 말고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13. 소금에 대한 오해 5가지.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가장 건강하다. 틀렸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잉인 경우가 많지만 극단적인 제한도 특정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무조건 혈압이 내려간다. 일부 사람은 효과가 크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은 체중,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음주, 신장 기능, 약물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집에서 소금만 안 넣으면 저염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외식, 배달 음식, 소스류, 국물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누구나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신장질환자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 오해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나트륨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 상태를 모르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줄이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이뇨제 복용자, 식사량이 적은 분, 설사나 구토가 잦은 분,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극단적인 저염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국물은 남기십시오. 라면과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소스는 찍어 드십시오. 채소와 과일은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늘리십시오. 저나트륨 소금은 신장 기능과 복용량을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신부전, 간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의사의 지시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일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